여기서 보면 이제 생물과 환경이라고 해서 얘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이 단원 세 개가 분리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일부러 분류를 한 것뿐인 거지 생태계 평형 다양성 구성 요소는 어떤 분류를 하기보다 우리는 책에서는 분류했지만 막상 시험에 나오거나 했을 때는 구분하지 못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지는 생태계. 아까 생태계를 내가 뭐라고 했더라? 환경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생태계는 환경이에요. 근데 정확히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을 두 개 다 합친 유기적인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은 생물이니까 그때는 생태계는 환경만 얘기해 줄게. 근데 원래 생태계라는 것은 생물과 환경, 이걸 좀 다른 어휘로 쓸게. 생물이라고 했으면 얘는 비생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얘 생물적 요소, 무생물적 요소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1, 2, 3번을 같이 세트로 묶어버리세요.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고 이건 같은 종들의 개체들의 무리가 되어지는 거고, 군집은 여러 개체군, 여러 종이 되는 거지. 어휘들이야. 여기까지가 생물이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환경이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아까쯤에 잠깐 봤지만 구성 요소는 비생물적 요소와 요인과 생물적 요인. 이때 어휘를 써주면 비생물은 그냥 환경, 생물적 요인은 군집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화살 표시가 있어요. 여기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슉 넘어오셔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물적 요인은 크게 아까 했었죠. 생산자가 가장 미치고 소비자 중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하는 것처럼. 근데 이건 좀 접근을 달리하는 게 에너지적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생산자는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어주는 애들을 우리는 생산자. 왠지 생산자 그럼 떠오르면 다 식물 생각하잖아. 식물만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따지면 무기물을 유기물, 즉 광합성을 하는, 광합성을 해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소비자는 유기물을 다른 형태의 유기물로 바꿔주는 형태가 되어지고, 분해자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꿔주는 형태인 애들을 분해자라고 얘기를 하기로 한 거지. 그 다음에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어. 한 번만 밑줄. 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줄고 산소는 늘어나겠죠. 그러면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영향에 영향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지렁이. 지렁이 얘가 구멍을 뚫고 가면서 통기를 잘하게 되고 빗물을 스며들면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 인해서 비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번에는 다른 펜으로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 일단 뭐가 있냐면 빛의 세기. 일때 여기서 보게 되면 강한 빛이었을 때와 약한 빛이었을 때, 얘를 양지식물, 음지식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울타리 조직의 두께가 좀 다른 게 느껴질 거야. 그렇다는 것은 강한 빛에서 사는 것은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소리겠죠. 여기서는 이 말의 의미는 광합성을 많이 해요. 그 말의 뜻은 빛이 많이 필요해요 란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많이 발달한 거고, 반대로 음지식물은 광합성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얘가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 울타리 조직은 무엇에 관여하는 거야? 그쵸? 광합성에 관여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빛의 파장에 따른 거. 그래서 얘는 이제 바다에 가서 얕은 바다에선 적광색이, 그 다음에 깊은 바다에선 청광색이를 이용해서 계속 밑줄 그었어야 돼. 적각색을 주로 이용해서 녹조류가,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홍조류가.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자.
얕은 바다에서는 녹조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녹색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녹색을 이용하지 않고 적색을 이용하고, 깊은 바다에서는 청색강을 이용하고 반대로 붉은색을 방출해. 그래서 붉게 보여서 홍조류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일조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봄에 꽃을 피는 식물들이 있고 가을에 꽃을 피는 식물들이 있거든. 이걸 단일식물, 장일식물이라고 하는데, 단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니까 여름에서 겨울 가는 중간. 여름엔 낮의 길이가 길잖아. 그래서 가을 되면 낮의 길이가 짧아지지. 그때 단일식물. 장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겨울에서 낮이 길다가 짧다가 여름에 낮이 길어지지 않니? 그 중간. 이 봄이잖아. 그때 꽃을 피는 거. 그래서 일조 시간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굴광성은 굴절돼, 꺾여. 어떻게 꺾여? 빛에 따라 꺾여. 얘는 이제 옥신이라고 하는데, 빛이 좋아서 꺾여요? 아니에요. 빛이 싫어서 꺾이는 거야. 그다음 또 하나 굴지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는 땅지자예요. 중력에 반해서 자라. 그래서 식물을 위로 자라는 거야. 식물 내가 꺾었어. 그럼 꺾으면 다시 위로. 식물을 내가 일부러 이렇게 꺾었어요. 그럼 시간 지나면 얘가 어떻게 되게? 이렇게 자라요. 왜? 굴지성이라고 해서 중력에 반대 방향으로 자라거든. 그 다음 또 하나, 이런 거 본 적 있을 텐데, 빛을 이쪽에다만 이렇게 쐬어주잖아. 그럼 식물이 이렇게 자라요. 왜? 굴광성이야. 빛이 좋아서가 아니라 빛을 싫어하는 옥신이라는 물질이 있거든. 성장 호르몬이야. 얘가 이 식물 반대편으로 가. 빛이 싫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세포 분열 많이 한 거야. 똑같이 근데 빛이 한쪽에서 오니까 여긴 세포 분열 많이 하는데 안 하니까 얘가 이렇게 자라는 거지. 굴광성, 굴지성 나올 일은 별로 없고, 요거는 이제 상식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